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장마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을 가지고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저번 법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호흡 명상의 4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호흡 명상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호흡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마도 이 호흡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로 불교 아주 정통적인 수행법이고 가장 뭐랄까 이제 유래가 깊은 그런 불교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 명상은 처음에는 우리가 별로 힘들 게 별로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하고 있는 호흡에 관심을 가진 데서 시작됩니다. 평소에 우리는 호흡에 관심을 잘 가지 않거든요. 호흡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겁니다. 호흡은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이 많아 하고 들숨이 일어나면 들숨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날숨이 일어나면 날숨이 일어나는 줄 알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알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다 보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호흡을 알다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5가지 감각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본인의 어떤 그 의식 속에는 호흡만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간에 이런저런 잡념도 일어나고 했지만 나중에는 잡념이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호흡을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호흡의 전체를 아는 단계입니다. 이게 3번째 단계죠.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호흡을 전체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호흡의 전체를 알게 될 때 그때 내면에서 행복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전체를 알다 보면 이게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의 불안감이랄까 긴장감이랄까 때로는 이거 움켜쥐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진 그대로 만족하면서 들뜨는 마음과 또는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게 4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가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게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린다는데 이게 몸의 작용이라는 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호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편안하게 전체를 알아차리는 상태에서도 흥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관심과 흥미를 갖다 보면, 그리고 호흡 명상하는데 만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강화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급격하게 강화돼 가지고 그런 강화된, 그리고 강력해진 정신적 에너지가 내면에서 행복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5단계, 6단계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수행하고, 희열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면서 내실이랴 공부 짓는다. 그 다음에 행복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단계, 6단계가.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은 사실 구분하기 힘드니까 일종의 이제 명상을 통한 기쁨과 행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딴 걸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기만 해도 거기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긴다는 게 정말 특이한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우리가 행복이라 하면 보통 뭔가 내가 이게 원하는 것들을 얻고, 원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또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그 행복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원하는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내가 합격하고 싶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조금 쌓여있죠, 그죠? 살면서. 근데 이 명상을 통한 행복, 여기서 얘기했죠. 호흡을 알면서, 호흡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보통 세속적인 행복과 지금 명상의 행복의, 호흡 명상을 통한 행복의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속의 행복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충족시킴에 의해서, 원하는 걸 얻는 걸 통해서 행복을 얻잖아요, 그죠? 세속 사람들이 얻는 행복입니다. 어쨌든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행복이라고 하지만, 기쁨과 행복이라 하지만 용어만 같을 뿐 내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세속의 행복은 항상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거든요. 이런 행복은 빚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하잖아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 얻는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고 또 뭔가 마음이 빈자리가 생겨요. 여러분들 어디 막 재밌는 놀러 갔다 오잖아요. 즐기고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좀 지나다 보면 그 즐거움 그 뒤에는 뭔가 허전한 게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은 빚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을 땡겨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시 물이 있는 것 같은, 물이, 밑빠진 독에도 물을 넣으면 잠시 물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금방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뭐 학생들 같이 어떤 학업 성적이 됐든 시험에 합격이 됐든 또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됐든 때로는 성취하고 싶은 일이 됐든 돈이 됐든 뭐 집이 됐든 차가 됐든 뭘 자꾸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얻고 나면 더 이상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잠시 그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하지만 좀 지나면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요. 또 딴 걸 바라는 거예요. 또 그걸 막 쫓아가요. 그게 충족되면 시들해져요. 또 딴 걸 쫓아가요. 그나마 이제 내 욕망이 충족되면 다행인데, 되지도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쫓는 과정이 보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죠. 목마른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중생살이, 인간살이의 본질입니다. 살아가는 게 욕망의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계속 바뀌어요. 이게 일종의 두더지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요걸 하나 톡 때려 넣잖아요. 요것만 때려 넣으면 안 나올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딴 데서 톡 튀어나오잖아요. 두더지를 탁 때리면 딴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즘 두더지 게임이 있나 이게? 어디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옛날에 있었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라고. 때리면 또 딴 게 튀어나와요. 욕망이 이렇습니다. 요 욕망이 없어지면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끝나느냐? 죽으면 또 다시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업인 거야. 그 업이 딴 걸 쫓아가는 거야. 우리 새로운 중생의 몸을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이 원인이 돼서 중생의 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생에 좋은 업이 발현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고, 또는 안 그러면 또 악업이 많이 발현되면 굉장히 괴로운 어떤 환경과 몸과 또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는 게 중생살이의 본질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일체의 고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계속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구조를 보신 거예요, 이게. 이 중생의 자기 업에 따라서 욕망을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업에 따라서 여기저기 태어나면서 고통받는 현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서 이 당신께서 수행을 통해 거기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이런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수행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이 호흡 명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한 행복은 어떻게 보면 멈춤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여기저기 욕망의 대상을 향하고 달리던 마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생각으로 갔다, 이게 뭐냐 하면 욕망의 발현입니다.
우리 마음이 달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뭘 통해서?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통해서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런 명상 주제가 없으면 멈추기 힘듭니다. 호흡을 할 때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가 없으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공상으로 갔다가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알다 보면 관심만 두는 거야. 관심만 두고 알다 보면 들숨, 날숨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딴 데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들숨과 날숨이라는 요 다운더리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더 계속 연속적으로 알다 보면 호흡을 하는 게 더 단순화가 돼요. 처음에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점점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게 되면 마음의 움직임이 거의 없게 돼요. 살짝만 움직여요. 그렇게 마음이 멈췄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보면 이 중간에 다른 어떤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적 에너지가 마음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다른 생각이나 이런저런 잡념으로 마음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정적 에너지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쌓이면서 빠져나가는 정적 에너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쌓이다 보면 여기서 내면의 행복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의 어떤 이 원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도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가 있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있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이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적 에너지도 종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 얘기하는 정적 에너지하고 또 명상을 통한 정적 에너지가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멈춤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지만 멈추면서 아주 순수한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마음 챙김을 강화시켜요. 마음이 깨어나게 만들어요. 마음이 밝아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 행복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금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내면의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명상을 하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처음에 아는 게 이게 되게 무미건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호흡을 하는 게 뭔 재미가 있나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계속 하나, 내가 몇 년 동안 평생 하나 하지만 여기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명상이 어느 정도 경험을 좀 조금 이제 명상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경험을 좀 하다 보면 명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거든요.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면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순수한 행복감이야. 이거는 빚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면에서 저절로 발전되는 행복인 거죠. 그러면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즐거워요. 명상을 하는 게 즐거운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즐거운 거는 어떻습니까? 힘이 안 들잖아요. 아니, 재밌고 즐거운데 힘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면 정말 본격적으로 명상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전에는 재미가 없는 걸 자꾸 하게 만들었다면 이때부터는 즐겁기 때문에 별 노력이 필요 없는 거야.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때부터 정말 몸과 마음의 긴장이 완전히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호흡 명상을 다른 식의 표현으로 아름다운, 아잠브라함 스님 아름다운 호흡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운 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즐거움은 이게 우리 정신적 접착제와 같은 거거든요. 즐거운 데는 보면 딴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데 마음이 도망 안 가요. 재미가 없으면 마음이 도망갑니다. 그죠? 학생들 보면 알죠. 학생들 보면 이제 정말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만 되면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나고 수업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 딱 끝나고 종이 탁 치고 이제 애들하고 막 잡담하고 놀 때가 되면 눈이 반짝반짝 거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수업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하고 놀고 잡담하고 이게 재밌으니까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어릴 때도 보면은 저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어릴 때도 보면 저는 시골에 태어나서 시골에서 어릴 때 막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 그냥. 요즘 그 애들 같으면 막 스케줄이 저보다 더 빡빡하더만요,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보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뭐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더 저보다 바쁘던데. 근데 뭐 저는 시골에 태어나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하루 종일 노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이게. 학교 갔다 오고 또 뭐 일요일 같은 데 하루 종일 놀잖아요. 또 방학 같은 데는 뭐 방학 내내 노는 것밖에 없거든요,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애들하고 놀잖아요. 놀다 보면 해가 지는 걸 잘 몰라요, 막. 그래서 막 어둑어둑해져 깜깜해지잖아요. 여름 같으면 한 8시 넘어야 어두워지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8시 넘어가면 이제 다들 이제 그 집에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어머니가 보면 야, 밥 먹으러 온나?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막 놀 때는 몇 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놀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죠. 완전히 거기 몰두해가지고. 그 즐거운 거죠, 이게. 즐거우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는 거죠. 명상도 사실은, 이 호흡의 전체를 아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에서 행복과 기쁨이 일어날 때쯤 되면, 이때, 이 상태에서는 명상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수행에 있어서 정말 이제 이 수행의 도약대 같은 단계가 되거든요. 즐거움을 아는 단계. 근데 이제 이 즐거움을 아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호흡을 통해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멈추는가,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려야지 하잖아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다 보면 알아차리고 잡념이라면 또 버리고 또 알아차리고 잡념이라면 또 버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멈추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해야 된단 말이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멈추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흔히 우리가, 이 마음의 속성을 얘기할 때, 마음에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doer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do가 뭐 하다잖아요. 행하는 자,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이 있죠, 마음에서. 뭔가 끊임없이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행하는 것. doer라고 하죠, 이거. 그리고 마음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아는 것,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know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know, 알다 할 때. 그냥 아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알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행하는 것, do의 작용을 멈추고 아는 것, know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핵심인 거야.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알기만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알기만 하는 이 작용을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좋은 스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것저것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호흡을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알고 생각이 나면 또 버리고 과거로 가면 또 버리고 미래로 가면 버리고 또 욕망을 가지고 움켜쥐려면 이것도 버리고 하려다 보면 계속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하는 어떤 두어의 어떤 작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보면 명상이 발전하기 힘들겠죠. 그죠? 마음이 멈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의 속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흔히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이 마음 챙김의 어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알아차린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기억을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명상에 있어서 마음 챙김의 기억을 하는 속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다음 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된다. 근데 보면 내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3시에 꼭 일어나야지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잠자기 전에 막 이제 3시에 꼭 일어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3시에 거의 근접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막 2시 55분에 일어난다거나 3시 1분에 일어난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그게 보면 마음에도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으면 마음이 기억을 해서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시간까지 측정해서 시계 뒀는데도 딱 그 시간에 탁 내가 잠을 깨도록 만들어놔요. 이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마음 챙김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우리 마음에는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런 경우에 왜 좋으냐? 잠자기 전에만 확실하게 내가 3시에 일어나야지 기억해 놓으면 내가 중간에 깰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다 보면, 그냥 잘 땐 자는 것이고, 알아서 일을 해주잖아요. 마음을 일종의 프로그래밍 해 놓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그것들을 내가 중간에 과정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한 결론을 딱 처음에 인풋만 해 놓으면 아웃풋이 딱 나오잖아요. 마음도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다 기억을 해 놓으면 알아서 기억을 해서 일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호흡 명상할 때, 그리고 유도 명상할 때가 딱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마음 챙김을 활용한 겁니다. 처음에 하자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려라. 들숨과 날숨만 편안하게 차리고, 만약에, 마음에 다른 잡념이 일어나면, 그건 버리고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런 유도 명상할 때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시켜놓는 거죠.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 이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다른 잡념이라면 일어났을 때는 버리고 다시 들숨과 날숨만 돌아오면 돼.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시켜놓는 겁니다. 기억을 시켜놓으면 우리가 아까 잠자기 전에 깰 시간을 막 기억을 시켜놓으면 정확한 시간에 깨듯이 호흡 명상할 때도 알아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호흡을 자꾸 알아차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기억을 시켜놓고 마음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거 운전하는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게. 운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운전이 익숙해진 사람은 내가 좌회전 해야지, 우회전 해야지 안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좌회전하고 생각 없이 우회전하는 게 필요할 때 내가 여기서 운전을 해서 통도사에 가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를 아는 사람 같으면 통도사에 가야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그대로 내가 이제 송정 IC로 쭉 갔다 송정 IC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올려가지고 그 다음 통도사 IC로 들어가서 통도사로 그냥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통도사 하려면 좌회전 해야지 우회전 해야지 IC를 들어가야지 하지 않잖아요. 한번 입력을 시켜놓으면 알아서 내 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알아서 하잖아요. 생각이 없어도. 명상할 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인 거예요. 이게. 운전할 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몇 개 넣는 거죠. 그렇지만 알아서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확실하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서 가잖아요.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운전할 때 불안해가지고 여기서는 지도의 경로를 보면 여기서 우회전 해야지. 우회전 맞나 안 맞나? 송정 아저씨 맞나 안 맞나? 송정 아저씨 들어가는 게 확실하지? 또는 좌회전 할까 우회전 할까? 차선을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확실한가? 이렇게 계속 통도사에 가는데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면 운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 운전하는 것들이 자꾸 익숙해져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한단 말이죠. 호흡 명상은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에너지를 다 줄이는 겁니다. 필요 없이 에너지를 쓰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억을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아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차가 막 옆에서 하면 긴장할 때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긴장을 풀 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쓸 때 써야 되는 것이고 신경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 거예요. 호흡 명상할 때 그런 겁니다. 처음에 들숨과 날숨을 차리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을 딱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일을 해봐.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다가 내가 잡념이라면 알아서 일을 하잖아요. 돌아오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까먹잖아요. 그죠? 만약에 운전을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간다. 이러면 거기 아니고 다른 길로 가야지, 바른 길로 가야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엉뚱한 데로 가면 시킨 대로 일을 안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마음에는 사실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알아서 일을 하도록 자꾸 그 방향으로 마음을 좀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고 안 되면 또 다시 좀 가르치고, 그러니까 알아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안 되면 가르치고 해서 스스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우리 명상에 개입할 필요가 별로 없어집니다. 마음이 기억해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익숙해집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운전을 훈련시키듯이 마음도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명상을 하면서 명상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명상에 개입을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알아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거죠. 그냥 기억을 시켜놓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 과거도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들숨을 날숨을 알아차려. 믿는다. 믿어주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한테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개발하다 보면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난 가만히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자동차들 보면 자율주행 이런 게 요즘 화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차선 보조 이런 것도 있고, 그 요즘 테슬라나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비행기는 보면 자율주행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자율주행을 누렸다 생각하는 거야. 목적지만 딱 내가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거죠. 마음이 해야 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해야 될 바는 들숨과 날숨을 아는 것, 호흡 명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바는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생각으로 가는 이 마음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이런 거죠. 긴장을 하면 긴장을 풀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지시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는 거죠. 딱 그렇게 누르고, 지시를 해놓고 딱 누르면, 그 다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 자율주행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잠자는 건 아니잖아요. 전방 주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것도 전방 주시하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간이 개입하는 거죠. 실수하네? 다시 조금 바로잡아놓고 다시 이제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는 거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나. 그러다가 얘가 또 뭔가 이제 좀 실수를 한다. 이럴 때 다시 이제 본인이 그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자율주행 버튼 다시 누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 그런 일종의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주행 보조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주행 보조만 해도 그게 엄청 편하거든요.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주행 보조만 해도 그게 엄청 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도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될 것과 또는 버려야 될 것 정확하게 기억을 시켜놓아서 놓잖아요, 이게.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러면 엄청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보조,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타는 거와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고가 엄청 덜어지는 거야. 그건 뭐냐면, 마음은 어떻게, 그걸 누르면, 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만히, 아까 얘기했지만, 알고만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노가 작용하는 거죠. 하지 않는 거죠.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애가 마음이 좀
내 지시를 까먹었다 할 때 다시 그때 약간 내가 개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맡겨놓는 거죠.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기 시작하면 또 맡겨놓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들숨과 날숨을 전체를 알아차린 시간이 훨씬 쉽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입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건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고, 내 마음이 애를 쓴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마음도 보면, 이게, 적절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최대한 개입을 적게 하면서, 그렇지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들숨과 날숨을, 마음은 편안한데 들숨과 날숨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다시 개입해야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야지. 호흡이 어딨나? 개입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알겠지? 기억해서 잘해. 하고서 마음의 일종의 자율주행 버튼을 또 눌러주는 거죠.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힘이 빠집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긴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왜 긴장을 하냐?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신경 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써서 호흡을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뭐 온갖 걸 다 신경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갖 걸 다 신경 쓰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 챙김을 활용해서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쫙 훈련시키면, 그러면 할 일이 적어지니까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강화됩니다. 마음이 멈추면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마음 챙김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없애고 마음을 좀 쉬게 만들고 마음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치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 챙김이 강화돼요. 마음 챙김이 강화된다는 것은 더 기억을 잘해요. 마음이 시키는 일을 더 잘합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마음이 말을 훨씬 잘 듣습니다. 그리고 더 아주 민감하게 정확하게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제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더 잘 기억하고 마음이 더 정확하게 일어나니까. 그럼 또 마음 챙김이 강화되고, 그 강화된 마음 챙김을 통해 정확한 수행의 방향, 법을 기억시켜서 또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 마음의 원리에 맞도록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기쁨과 행복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실 좀 쉽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명상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즐거움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저절로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별 지시가 그때는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즐거움에 기쁨과 행복에 빠져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갈 바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행의 행복을 쭉 찾아가다 보면 그게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런 수행의 행복은 두려워하거나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의 행복에 이끄는 길이 바로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챙김의 일종의 이제 원리를 한번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호흡 명상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